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10편. 잘 지내셨나요 상상님? 뭔가 어느덧 벌써 10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뭔가 의무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마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시간 날 때마다 글을 쓰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잡다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적는 것은 종교를 비꼬는 게 아닙니다. 종교보다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니 혹시나 불편하시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랑 가게를 보고 있었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네 이모들께서 어머니랑 담소를 나누러 들어오셨습니다. 담소 중에 손님이 오셨고 어머니는 손님을 맞으면서 고기를 썰어주고 계셨죠. 그때 한 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근데 스님이 들어온 순간부터 고기 사러 온 손님이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스님이 화장실을 간 사이 손님이 말합니다. 귀신이 쳐들어와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네. 에휴 땡중놈들. 그 말에 어머니는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으셨고 손님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 땡중이 들어오니까 귀신들이 붙어서 오는 것 같아 그래. 손님의 말에 기가 찬 저희들은 웃기만 했고 이런 걸 못 참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풀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닌 분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땡중이 뭔가요? 이렇게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깝고 고기도 아까우니 안 팔아요. 가세요. 어머니의 말씀에 손님은 궁시렁거리더니 나가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랑 같은 생각입니다. 종교는 마음의 안식처를 정하는 장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뿐더러 기독교는 사랑으로 불교는 자비로 서로의 관념이 다를 뿐이지 그거에 대한 차별을 만드는 건 종교가 아닌 사람일 뿐인 거죠. 정말 종교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타 종교를 적대시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손님을 내쫓고 스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셨고 어머니께서는 스님께 오늘은 첫 계시가 없어서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하시면서 5,000원을 스님께 시주하셨고 스님께서는 아휴 저는 화장실을 빌리러 온 건데 이렇게 감사하게 시주까지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께서 갑자기 이것도 인연이니 제가 뭘 좀 봐드릴까요? 라고 하시자 옆에 있던 A 이모님이 그런 것도 볼 줄 아세요? 하고 흥미를 가지셨고 스님은 허허 하시면서 가게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딱히 궁금한 건 없으셨지만 이모님 두 분 중 한 분 A 이모 남편이 얼마 안 있으면 정년으로 은퇴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직접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이 나셨는지 이 언니가 취직 자리 좀 알 수 있을까요? 하시자 스님께서는 A 이모를 보시더니 이 근처에서 말고 차를 타고 동쪽으로 가시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시니 B 이모는 의심이 많으셨는지 스님을 떠보려고 말을 거셨죠. 저도 취직 자리 좀 알려주세요. B 이모를 유심히 보셨던 스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굳이 일을 하셔야 하실까요? 급해 보이시지도 않는데 하고 말을 마치셨습니다. 또 어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제 아들인데 한번 봐주세요 하셨고 스님은 저를 보시더니 웃으면서 이 아이는 제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대범한 사람이 같이 있군요. 그 사람이 다 도와주는데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나요? 하면서 말을 마치셨습니다. 그렇게 스님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스님이 떠날 채비를 하시고는 떠나셨고 어머니와 이모님들은 바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용하시다. 진짜 볼 줄 아시나봐. 이모 B 그러게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진짜 볼 줄 아시나봐. 이모 A 그러니까 근데 동쪽 어디까지 가야 하니? 하고 계속 수다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그 스님이 왜 용하신지는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A 이모 이 일 뒤로 진짜로 동쪽 동네에 위치한 공장 식당에서 취업하심. 자그마치 100여 명의 근무자들 밥을 책임지심. B 이모 남편이 사업이 잘 되어서 일할 필요가 없음. 당시 차림새 때문에 눈치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분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입는 시장 옷 입으심. 그러니 외관으로 알아보기 힘든. 그리고 저 아마도 비범한 아이는 겨자와 겨자 어머니밖에 없음. 실제로 겨자는 제 목숨까지 살려준 생명의 은인. 그때도 용하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용하신 분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그 어설픈 기독교 손님은 저희 집에 오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 뒷담하다가 이모님들한테 걸려서 그날 있었던 일은 소문이 나니 교회에서도 그분을 싫어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내 귀에 안 들렸으니 참는데 만약 내 귀에 들렸으면 내가 왜 고깃집을 하는지 알려주려고 했다는 살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문이 빠르고 무서운 건 말 잘하고 친구가 많은 아줌마들이거든요. 아무튼 정의구현까지 끝내면 좋겠지만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실은 그 스님을 한 번 더 뵌 적이 있거든요. 바로 겨자의 친할머니께서 다니시는 절에서 말이죠. 저는 못 알아봤는데 스님께서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겨자를 따라서 겨자 할머니, 삼촌이랑 강원도 강릉 쪽 절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아니 이 친구는 정육점 주인 아들 아닙니까? 하니 겨자 할머니께서는 응? 스님 그걸 어찌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신 스님은 내가 본 비범한 인연이 보살님 손주였구나 하시면서 엄청 웃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뒤로 돌아가신 뒤 저희 집이 생각이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집 아들의 인연이 참 신비로웠는데 하시면서 말이죠. 그날 저도 드디어 기억이 나 인사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오늘 겨자의 이야기에 이번 편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만남이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뒤 스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스님께서 기침을 하지 않으셔서 숙소에 들어가 보니 스님께서 편안한 모습으로 잠든 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관세음보살. 오늘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생각난 걸 먼저 적고자 한 게 벌써 3개의 이야기가 흐른 뒤에 하게 되었네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가르칠 자격도 위치도 아니지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10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스님과의 뭔가 인연을 적어 놓으셨네.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11편. 안녕하세요. 최근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어제까지 인사하던 분이 다음날 돌아가시고 저번 주에 인사하던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슬픈 일 왜 한 번에 일어나는지. 그래도 살아갈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겠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 오늘은 겨자랑 있던 일화 중 겨자 어머니 신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신어머니는 신할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성씨가 신기하게도 신씨이십니다. 그래서 신어머니는 아닙니다. 그 신이 아니에요. 오해 노노.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때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왜냐하면 겨자가 저한테 전교 1등을 뺏겨서 너스레 떨던 그때거든요. 저와 겨자는 앞으로 고3으로 실업계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겨자는 목표하는 대학이 있고 저 또한 동부산대학교 마술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아 동부산대 지금은 마술학과들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주 매직이야. 이유는 즉 대학이란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얻고자 가는 곳인데 너는 현재 마술의 좋은 면만 보고 있다면서 공연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면 찬성해 주실 거냐 하니 어머니께서는 전교 1등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당시 저는 실업계여도 성적은 중위권이었거든요. 평균 7, 80점대 평범한 성적. 저는 이러한 고민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주말에 겨자랑 놀기로 하고 겨자내로 가던 중 익숙한 분이 제 앞에 짐을 들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네, 그분은 바로 신할머니, 겨자 어머니의 신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반갑게 할머님 아니세요? 라고 말을 하니 신할머니는 돌아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이게 누구야? 글쓴이 아니냐 하면서 반겨주셨습니다. 마침 겨자네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저는 얼른 짐을 대신 들어드리면서 겨자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걸어가시는 내내 어쩜 이리 어질까 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뭘. 겨자네 도착하니 겨자네 어머니께서 미리 밖으로 마중을 나오셨고 제가 짐을 들어드리고 있는 걸 보시고는 시간도 잘 맞게 도와주고 고맙다 글쓰나 하시면서 저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겨자도 신할머니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안아주었고 저보고는 내가 미리 알고 부른 거 아니다 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진짜겠지? 아무튼 그렇게 집 안으로 저희 모두 들어갔고 겨자 어머니는 할머니께 커피를 타드렸고 저한테는 주스를 주셨습니다. 주스를 마시던 중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던 신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쓰나 요즘 고민이 있나 보네. 그거 겨자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얘기해줬다고? 저는 아무 생각도 없던 터라 네? 하면서 내가 무슨 고민이 있지? 하다가 떠올린 전교 1등하기. 그래서 저는 그렇긴 한데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할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그거 겨자가 해결해 줄 거네.
근데 하시면서 말씀을 흐리셨는데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겨자는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저에게 무슨 고민이냐고 물었고 전교 1등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대 라고 제가 이야기하니 그럼 오늘부터 공부하자 면서 저를 꼬드겼습니다. 그렇게 시험까지 석 달간을 남겨두고 저는 겨자에게 이것저것 배우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우면 되는 줄 알았던 영어는 외우는 게 아닌 이해를 해야 한다면서 손쉽게 알려주었는데 그 수업 방식이 훗날 야나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진짜? 공부를 잘하네. 공부 잘하는 거 보려면 어떻게 알려주는지도 보면 되거든요. 진짜 공부 잘하나 보다. 수학은 공식은 무조건 여러 숫자랑 대입하면 된다. 덧셈 뺄셈 나누기를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퍼즐을 맞추는 거라면서 알려준 방법. 국어는 우리의 마음 같아서 숨겨진 뜻을 찾고자 한다면 무조건 시험 문제로 나올 거다라는 말. 정말 공부가 이렇게 재밌었나? 할 정도로 즐기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도 곧잘 문제를 잘 맞추고 쪽지 시험에도 좋은 점수를 얻기 시작하니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요. 대망의 시험의 날, 저는 살면서 100점이라는 숫자를 처음 맞아보았습니다. 물론 100점짜리는 국어와 수학, 대망의 순위를 확인한 결과 제가 겨자보다 2점이나 더 맞아서 1등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보게 성장한 저를 보고 선생님께서 부정행위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지만 겨자가 변호해줘서 넘어가게 되었죠. 제 성적을 본 겨자는 저에게 할머니가 내가 호랑이를 키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구나?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보여주었고 제 고집을 보신 부모님은 진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학 1지망에 동부산대를 적었던 저를 보더니 겨자는 2지망하고 3지망 안 적어? 라고 물었고 다른데 안 갈래 라고 제가 말하자 강대하고 제일 가까운 지방대 하나 적어라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겨자 말대로 2지망은 강대, 3지망은 취업대학을 적었죠. 이 선택이 저를 구원해줄 줄은 꿈에도 모른 채요. 2차 수시 결과 발표 날 결과는 세 곳 다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1지망 동부산을 가려고 했지만 그때 저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사업 실패 이런 건 아닌데 저희 집이 정육점을 하고 있을 때 하필 전국에서 돼지 콜레라가 터져 장사가 아예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 등록금은 적지 않은 금액, 그래서 강대로 갈까 하다가 기숙사비, 생활비 등 많이 힘들 것 같아 기숙사비가 무료인 3지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실망, 세상의 원망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 그러던 어느 날 겨자네 집에 가니 신할머니께서 계셨습니다. 신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이리 앉아봐라 하셨고 저는 할머니 말씀에 따라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실은 내가 말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겨자가 고민을 해결해 줄 거라는 말을 한 뒤 말이다. 너가 원하는 게 두 가지인 거는 알았는데 하나는 되어도 하나가 안 될 것 같았다. 이거는 천지신들이 와도 못 막을 거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시고 머뭇거리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했더라면 너는 엇나갔을 거다. 우리 무당들은 미래를 예지하는 게 아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들어봤지?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이 없는 애들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다 해버려서 그런 거다. 나이를 먹으니까 눈치라는 게 생겨서 말하지 말아야 할 건 말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안 될 거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했다면 네 운명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했다. 그리고 바뀐 운명이 얼마나 지독한지 느껴서 말 안 했다. 고추 달린 놈이 기죽지 말아라. 기회는 다시 온다. 특히 너는 노력해서 1등도 해봤는데 그깟 대학 안 가면 어떤고? 너는 분명 방법을 찾을 텐데 그러니 기죽지 말고 여태까지 그러한 것처럼 어질게 살아라 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3지망 대학을 다니면서 할머니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꼭 대학 가야 마술사 되나 하면서 마술사가 되기 위한 모든 방해 요소를 없애고자 군대부터 가자고 생각하고 학교를 1년 다닌 후 휴학하고 군입대를 했습니다. 이때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출간 부대에 마술병사라는 게 있었는데 글쎄 마술병사의 후임이 들어오지 않아 전역 한 달을 남겨두고 있던 말년병장이 있었고 제가 당당하게 취미 특기란에 마술이라고 적어둔 걸 보고는 저를 발탁하셨습니다. 사회에서 공연 경험이라고는 학교 축제, 버스킹밖에 없었고 한 달 동안 저는 사수의 모든 도구와 배움을 통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병이 되어갈 때쯤 후임이 전이 왔는데 이 후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무려 프로 마술사 출신이었기에 이 친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프로한테 무료 수업을 받고 전역하니 나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적성에 맞겠구나 싶어서 워터파크에 공연자로서 이력서를 넣었고 그렇게 한
워터파크에서 2달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연과 영업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걸 느낀 저는 소속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단체를 찾던 중 겨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일단 대학을 마치라는 겨자의 말에 복학하여 대학을 졸업 후 학교에서 대충 선정해 필요 자금을 대충 모으고 퇴사해 인천으로 넘어간 후에 프로 마술사로 데뷔했습니다. 훗날 들어보니 대학 갔다 오라는 것도 신할머니가 겨자한테 말해줬다고 하네요. 그때 안 가면 힘들 거라고. 놀랍게도 그때 메르스와 어린 생명들의 안타까운 큰 희생이 있어서 공연계가 많이 주춤했습니다. 신할머니께서는 제가 어질고 예의 바른 게 마음에 들어서 특히 겨자의 친한 친구여서 그런지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훗날 할머니께서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 혹시 모르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거라, 잠깐 딴 일 하다가 다시 공연한다는 생각으로 찾아보거라 라고 조언해 주셨고, 예? 아 진짜? 저는 혹시나 하고 미리 찾아보고 하다가 고향에 내려와 공공근로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코로나를 버텨냈습니다. 코로나 전에 사둔 도구값 할부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코로나 때 이쪽 저쪽 돈 막느니라고 모아둔 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제가 마술사가 되었던 것도 할머니께서는 너가 노력했으니 된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하시면서 별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용하시던 신할머니께서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가 겨자랑 제가 많이 울었던 게 기억나네요. 운구도 저희 둘이 선두로 해드리기도 했고요. 은혜를 다 갚지도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할머니, 해준 게 없다고 하셨지만 할머니는 저한테 평생 못 갚을 은혜를 주고 가셨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랑합니다. 겨자랑 같이 산소에 찾아갈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면서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11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게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이야기네요. 다른 예체능도 다 비슷하겠지만은 사실 마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선뜻 허락하는 부모님은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시고요. 실제로 마술계가 정말 힘들기도 합니다. 다른 분야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술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뭐 어디서 쉽게 뭐 요즘에야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배울 수 있지만은 전문적인 분야 이런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정페이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 열정페이로도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 하나 배우는데도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하여튼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 코로나라는 거를 딱 알지도 못했지만 뭔가 좀 위기의 상황이 온다라는 거를 또 신어머니께서 아셔가지고 이 제안을 하셨던 게 진짜 너무나 놀랍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읽으면서 좀 뭐랄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몰입하면서 본 이야기 같습니다.